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는 2015년 결성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 두 조직으로 분열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이 되면 10년째에 접어드는데요. 2년 전 이 전쟁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이미 전세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라 솔직히 지금쯤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죠. 전쟁의 지리한 양상에 양 조직 수뇌부가 늙어 죽어야 끝난다는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야쿠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 대체 왜 이 할아버지들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은 야마구치구미 분열 전쟁의 2024년 근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폭력단 관계자도 전문가도 아니며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표면적인 부분과 다양한 추측을 다루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참고하되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전쟁 전개 과정을 요약해보죠. 야마구치구미는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본부를 둔 조직으로 1960년대 공격적으로 전국 진출에 나서 일본 최대 폭력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조직의 지배권은 본거지가 위치한 간사이 지역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 붕괴, 폭력단 대책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기존 중심 세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나고야 지역의 하부 조직 고도카이가 야마구치구미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2005년 고도카이 수장 츠카사 시노부가 야마구치구미 6대 조장에 취임, 오른팔 다카야마 키요시가 2인자 자리에 앉아 조직 실무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간사이 세력은 다카야마의 새로운 운영 방식에 큰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2015년 8월 다카야마 키요시가 공갈범죄로 감옥에 수감된 사이 이노우에 쿠니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간사이 세력이 6대 야마구치구미에서 이탈, 신조직 고베 야마구치구미를 세워 양측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분열 초기 6대 야마구치구미 인원수 6,000명, 고베 야마구치구미 인원수 2,800명으로 2배 차이긴 하지만 해볼 만한 싸움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2019년 다카야마 키요시가 출소하고 고베 야마구치구미를 향한 맹렬한 보복을 명령하면서 승기는 6대 야마구치구미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죠.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어요. 2023년 말 일본 경시청 집계에 의하면 6대 측의 인원수는 약 3,500명, 8년 전에 비해 2,5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종 제재로 야쿠자를 말려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 감소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베 측은 약 140명으로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2배 차이가 2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6대 측의 가혹한 무력 보복과 경제적 압박을 버티지 못해 고베 구성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는데 한두 명씩 빠져나간 게 아니라 조직 단위로 뭉텅이가 떨어져 나가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고베 야마구치구미 결성 당시 핵심 인물들마저 몇 명 안 남은 상태고 심지어 수장인 이노우에 쿠니오의 출신 조직 야마켄구미도 6대 야마구치구미로 복귀한 상황이에요.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4분열 5분열 상태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6대 야마구치구미 구성원들은 상당히 여유로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야마구치구미 2차 단체의 한 간부는 뉴스포스트 세븐과 인터뷰에서 몇 년 전부터 보디가드 없이 혼자서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면 전쟁 중이긴 한데요. 그쪽과 마주치지도 않고 마주쳐도 수고하십시오 아니면 힘내세요라고 생각할 뿐 딱히 적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또 최고 수뇌부인 츠카사 시노부 조장이나 다카야마 와카가시라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다카야마와 가까운 한 익명의 기업가는 인터뷰에서 다카야마가 보디가드를 계속 데리고 다니지만 몇 년 전 같은 긴장감은 없어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집중 감시로 조직 행사나 외부 경조사를 제외하면 다카야마의 일상은 친한 지인 집을 방문하는 정도고 여가 시간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저랑 별 다를 바 없는 일상 같은데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고 여기는 분위기죠. 하지만 공식적인 종전 선언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물밑에서 여러 차례 평화협상을 진행했지만 고베의 수장 이노우에 쿠니오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기세라고 하는데요. 6대 야마구치구미는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고베 야마구치구미 핵심 인사들이 조직을 해체하고 은퇴한다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6대 입장에서 이노우에 쿠니오는 모반을 일으켜 조직 체면을 짓밟은 중죄인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경시청에 의해 특정 항쟁폭력단으로 지정되었고 그 규제로 조직 사무소 이용도 못하는 상황, 승리했다 쳐도 이미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의 목숨과 재산을 보전해준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제안인데요. 네, 말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베 측은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이 세력의 사업과 권력을 철저히 빼앗은 다카야마가 과연 진짜 용서를 해줄까라는 의심으로 고베 측이 항복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한편으론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현재 기울어진 전황상 이노우에가 은퇴해 조직을 해산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부하들에게 목숨이 노려질 가능성이 있어 은퇴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폭력단 간부는 주간지 프라이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붕들은 오야붕을 믿고 목숨까지 걸어 쿠데타에 동참했는데 이노우에가 마음대로 은퇴하면 지금까지의 믿음이 원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은퇴 시 목숨은 보장해주겠다 라는 말이 나온 상황에서 이노우에가 진짜 은퇴한다면 목숨이 아까운 모양새가 돼버리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부하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노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으로 추측됩니다. 또 분열 전쟁으로 양조직 모두 복역 중인 조직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노우에가 최소한 수감자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조직을 해산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6대 야마구치구미 수장 82세의 치카사 시노부 입장에서도 비슷한데요. 그는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고령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일어난 분쟁은 자신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야쿠자 불문율 때문에 은퇴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대로 7대 야마구치구미로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분열해 나간 고베 야마구치구미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대해서 고베 야마구치구미를 해산시키고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적장 이노우에 쿠니오는 항복할 생각이 없고 경호원이 가득한 저택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노리기도 어렵죠.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면 징역을 사는 조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압도적인 세력 차이에도 지금의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전쟁이 10년을 넘어 15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양조직 상층부가 모두 늙어 죽어야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자에 가까운 6대 야마구치구미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폭력단 관계자들은 6대 야마구치구미 하부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합니다. 작년 일부 산하 조직이 총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총재 제도란 은퇴한 선대 두목이 총재라는 명예직으로 남아 신임 두목과 함께 조직을 지켜보며 승계에 안정성을 더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본가 야마구치구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이 종결되지 않는 한 야마구치구미 7대 승계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총재제를 도입해 6대 츠카사 시노부가 총재로 남는다면 큰 반발 없이 7대 승계를 이어갈 수 있죠. 또 야쿠자 조직은 두목직 계승과 함께 오야분 꼬분 관계 재정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새 두목과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 은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직 이탈자가 생겨난다는 뜻이죠. 6대 야마구치구미는 분열 전 100개 이상의 직계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절반인 50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구성원이 줄어드는 일은 피하고 싶겠죠. 그리고 직계 조직원 은퇴 시 본가는 상당한 공로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재 야쿠자 자금 상황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임 수장이 총재로 남아있으면 기존 오야분 꼬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덕분에 이런 인원과 자금 유출 방지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 총재제가 도입된다면 7대 조장으로는 와카가시라 다카야마 키요시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다카야마 역시 76세 고령으로 지병까지 가지고 있어요.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선 전쟁의 가장 큰 공로자인 다카야마의 컨디션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에게 7대 조장을 맡기고 싶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합니다. 과거 5대 야마구치구미 시절에 총재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은퇴한 조장이 총재로 남아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권력 구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 간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마구치구미는 고도카이가 권력을 완전히 독점한 상태고 분열전쟁 후에도 국권이 충성을 유지하는 간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총재제도와 다카야마 7대 조장 탄생에 거부감이 적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다카야마 키요시와 그의 파벌인 고도카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걸까요? 전쟁과 경찰의 압박으로 6대 야마구치구미의 세력이 줄어들었지만 핵심 세력인 고도카이는 점차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고베 야마구치구미에서 복귀한 인원들을 대거 영입했기 때문인데요. 당장은 번영하는 듯 보이지만 이런 거대화가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과거 야쿠자 세계에서 머릿수는 힘으로 직결되었지만 지금은 주목받지 않고 활동하는 중소조직이 유리한 시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대해진 고도카이만 남는다면 경찰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겠죠. 츠카사 시노부, 다카야마 키요시 다음 야마구치구미 지배자는 그들의 직속 후임인 고도카이 회장 타케우치 테루아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서열을 어떻게든 사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전임자들이 떠나고 타케우치가 야마구치구미 수장이 되었을 경우 모든 불만을 잠재우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야쿠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고도카이 내부에는 이번 전쟁으로 공적을 세운 인물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원도 많습니다. 이들 모두 얼마 안 남은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 권리를 주장할 테고 새로운 파벌 다툼, 전쟁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2024년 3월 21일 효고현 공안위원회는 6대 야마구치구미와 고베 야마구치구미의 특정 항쟁폭력단 지정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이 17번째 연장이라고 해요. 고베 야마구치구미의 축소가 계속돼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지만 언제든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경찰 당국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지도부는 올해만 수차례 하부 조직, 5조직 인사들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야쿠자의 장례식장 외교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죠. 노인들의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